오픈 AI의 성장세는 도무지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업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오픈 AI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2월 챗 GPT는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억 명을 달성하며 역사상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낸 앱으로 파격적인 데뷔를 치렀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주간 활성 사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했고요. 올해 8월에 들어서는 이 WAU가 2억 명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례해 오픈AI의 밸류에이션도 쭉쭉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드디어 헥토콘 기업의 장벽을 뚫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헥토콘 기업이란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해요. 유니콘, 데카콘에 이은 개념이죠. 대표적인 헥토콘 기업으로는 스페이스X, 또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스트라이프 등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블룸버그는 오픈AI가 6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펀딩 라운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무려 1,500달러에 매겨졌다고 전했습니다. 텐더오퍼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860억 달러로 평가받았던 것이 불과 올해 2월인데요. 7개월 남짓한 시간 사이에 오픈AI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뛴 셈이죠. 이번 펀딩 라운드는 스라이브 캐피털의 주도로 이어지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큰 손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고 하루 뒤인 12일에는 디인포메이션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국영투자사 MGX 또한 이 펀딩 라운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자금 조달 규모가 7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폭주기관차 같은 기세로 달려나가고 있는 오픈AI인데요. 그럴만도 한 것이 이 기업의 성장은 단순히 유저 베이스만 늘어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자신들이 돈 버는 AI라는 사실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의 브래드 라이트캡 COO는 챗GPT의 유료 멤버가 1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0만 명은 비즈니스 팀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의 구독자라고도 덧붙였죠. 상장 기업이 아니니 따로 공시가 없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이 정도의 유료 구독자면 매달 2억 2,500만 달러, 연간으로는 27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수준입니다. 구독료만으로도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제스퍼 AI처럼 오픈AI의 LLM을 바탕으로 앱을 개발하는 파트너사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추가로 존재하는데요. 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향후 12개월 동안 40억 달러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당시 추정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성장률이죠. 물론 그럼에도 당장의 숫자만을 생각했을 때 사실 1,500달러라는 기업 가치는 다소 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간 매출 전망의 37.5배 수준이니까요. 주가 수익 비율이 아니라 주가 매출 비율이요. 시총 1,500억 달러면은 글로벌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오는 수준인데요. 우버, 로키드 마틴, 나이키 등 기업들보다도 오픈AI의 기업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오픈AI의 가파른 성장에는 그만큼 많은 비용도 있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챗GPT의 유저베이스 대부분은 여전히 무료 이용자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특히 AI는 다른 소프트웨어와 달리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데요. 이런 특징은 오픈AI의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개발하고 나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객단가가 줄어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AI는 비용이 각 쿼리당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당장의 실적이나 재무적 수치보다도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법이니까요. 이들이 꾸준히 성장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훗날에는 지금이 저점이었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오픈AI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얼마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느냐 혹은 재무구조가 어떠느냐 보다도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바로 오픈AI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AI 모델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름하여 스트로베리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픈AI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GPT-5.1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고객들에게는 이것의 프리뷰 버전을 제공하고 있죠. GPT-4, GPT-4.5에 이어서 GPT-5.1이라는 이름이 다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편의상 오픈AI가 이 모델을 개발하면서 붙였던 프로젝트명인 스트로베리로 통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트로베리는 올해 7월 로이터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된 오픈AI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오픈AI가 LLM 분야에서 여전히 뛰어난 역량을 나타내며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업의 경쟁사들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과 같은 빅테크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엔트로픽이나 퍼플렉시티처럼 다른 스타트업들도 오픈AI를 추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기 위해선 또 한 번 혁신적인 AI 모델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픈 AI가 선택한 길은 바로 연쇄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챗GPT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혔던 지점 중 하나는 이 AI가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학습한 상태이고 이를 빠르게 불러올 수는 있지만 응답의 깊이가 얕은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이죠. 특히 복잡한 문제도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단일 단계 처리 방식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선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해 자신이 그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을 원하는 것인지를 AI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죠. 이번에 오픈 AI가 새롭게 출시한 스트로베리 모델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쿼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닌 한 10에서 20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소요해 AI 모델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 단계들을 생성해 최종 응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설계한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지시나 복잡한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게끔 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응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오픈 AI의 목표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AI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이를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트로베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스트로베리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공개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하나의 밈인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직접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챗GPT의 기본 GPT-4 레거시 모델의 경우에 스트로베리라는 단어에 알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스트로베리는 알이 2개가 들어간다 라면서 잘못된 응답을 내놓곤 했습니다. 스트로베리라는 단어를 보면 알이 3개가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보다 개선된 모델이었던 GPT-4o 모델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는 일쑤였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2개의 알이 들어간다고 오답을 제시하고 있죠. 코딩도 할 수 있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척척 해내는 이렇게 복잡한 AI 모델이 이런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GPT가 실제로 우리가 쓰는 프롬프트를 글자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큰으로 변환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GPT는 우리가 쓰는 말을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어도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 글자를 글자 그대로 파악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알이 들어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GPT는 쉽게 말해서 그냥 찍기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실제로 읽어내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GPT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면은 GPT가 글자를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개선된 O1 모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먼저 생각 중 하면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감을 아실 수 있는데요.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번에는 정확하게 3개의 알이 들어간다라는 응답을 제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픈 AI 측은 AI가 트랜스포머 방식으로 토큰 단위의 프롬프트 해석을 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과정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오류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스트로베리는 텍스트 정보만을 지원합니다. 이미지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기존 모델과는 달리 아직은 멀티모델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연쇄적 사고방식이 더해짐으로써 오픈AI의 인공지능은 얼마나 더 똑똑해진 것일까요? 오픈AI가 제시한 몇 가지 벤치마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게 성능이 개선된 지점은 수학 및 과학 등 연쇄적 사고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들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스트로베리 모델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에서 83%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GPT-4가 13%의 문제만을 정확히 풀었던 것에 비해 대폭 성능이 개선된 것입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영역에서의 벤치마크 과제도 박사과정 학생들과 유사한 성능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코딩 능력도 코드포스 대회에서 상위 89%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또 오픈AI가 블로그에 공개한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보다 직관적으로 이 AI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에어비앤비 등의 만족스럽지 않은 숙소에 대한 리뷰를 남길 때면은 혹시라도 그 숙소 주인이 우리의 리뷰를 번역기를 돌려보고 우리가 그 숙소에 대해 악담을 했다는 것을 알아챌까봐 좀 다소 암호화된 그런 리뷰를 남길 때도 있죠. 정확히 그 사례에 대해서 챗GPT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오픈AI가 보여주었는데요. 이 코리안 사이퍼, 코리안 암호 해독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픈AI가 제시한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에어비앤비 한국인 전용 리뷰
비슷한 그런 문체로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구상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의 암호화 방법이 있다. 모음과 자음의 다양한 변환으로 의미는 유지하면서 표면적으로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다. 인공지능 모델들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 이 텍스트가 있죠. 이 텍스트를 기존 GPT-4o 모델에게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요, 거기서 응답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한글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섞어놓은 그런 텍스트를 제공한 것 같다. 너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번역을 제공하기 어렵다 라는 식의 응답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GPT 모델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고도화된 암호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제공된 스트로베리 모델은 훨씬 더 개선된 응답을 제공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봅시다. 새로운 GPT 스트로베리 모델은 이것이 암호 해독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텍스트의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해석한 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성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글인지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문장을 매핑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모음의 자음의 다양한 변환으로 익히는 유의하면서 표면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GPT가 스스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 문장을 아주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 translator on earth can do this, but Koreans can easily recognize it 하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문장을 아주 제대로 이해한 모습이죠. 이제는 에어비앤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올린 리뷰들 다 내려야 되게 생겼습니다. GPT가 이제 다 잡아낼 거니 말이에요. 여러모로 기존의 모델보다 훨씬 더 인간과 흡사하게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스트로베리인데요.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로베리는 응답 전 10초에서 20초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기존 모델보다 더 느립니다. 그리고 일부 테스트 사용자들은 이 대기 시간에 비해 성능 향상의 폭이 적다는 피드백을 하기도 했어요. 또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오래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던가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피드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픈 AI가 이번 스트로베리 모델을 통해 AI 업계에 하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이것이 추후 공개될 오픈 AI의 새로운 언어 모델 오리온을 위한 초석임을 생각하면 앞으로 오픈 AI가 또 어떤 인공지능 모델로 세상을 놀래킬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현재 AI 업계를 선도하는 스타트업임은 분명합니다. 이 기업이 새로운 업데이트를 내놓을 때마다 AI 수준이 개선되는 정도를 보고 있으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만큼 이 기업에 걸린 시장의 기대도 큰데요. 오픈 AI가 높은 밸류에이션, 수익화의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업이 AI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